첫 문장부터 묻겠습니다. 강재인이 손에 쥔 그 흰 봉투. 누가 첫 번째로 찢어야 진실이 피 흘리며 나오겠습니까? 강재인은 그날 아침부터 이상했는데요. 평소처럼 단단해 보이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새벽에 걸려온 익명, 제보 전화가 귓속에서 계속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YL그룹 이사회. 누군가가 가짜 진실을 들고 들어갑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가만히 서 있던 강재인은 봉투를 차 안에 꽉 쥔 채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오래전부터 찾던 단 하나의 문서가 들어 있었고요. 누구의 운명을 바꾸려면 이런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하다는 걸 강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실은 차갑게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눈빛이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황기찬은 늘 그렇듯 말끔하게 넥타이를 메고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얇게 웃었지만 손가락은 유리잔을 2번, 3번 같은 간격으로 두드렸습니다. 그 리듬은 불안의 속도였습니다. 김도윤은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위로 망설임이 살짝 얹혀 있었는데요. 그 망설임이 오늘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람의 표정처럼 보였습니다. 미라는 노트를 펴며 차분하게 숨을 골랐고 오성은 말없이 주변을 살피면서도 종종 강재인의 눈을 확인했습니다. 윤희는 회사 로비에서 언론 대응 준비를 하고 있었고 승우는 옥상에서 기자 동선을 조율하며 전화를 놓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먼저 말문을 연 건 뜻밖에도 황기찬이었습니다. 오늘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매끄러웠지만 속에 숨어있는 긴장 때문에 끄트미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동안 YL그룹을 끌고 오느라 모두 고생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의 질서라는 단어가 먼저 방을 얼린 순간 김도윤이 문서철을 탁 펼쳤습니다. 얇은 종이들이 서로를 베어낼 것처럼 날카롭게 넘겨졌고요. 기록을 확인해 보죠. 김도윤이 말했는데요. 담담하게 들렸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아주 오래 준비한 사람만의 단단함이 있었고 어조 끝에는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는 냉기가 묻어났습니다. 한때 우리 회사에서 김도혜라는 이름이 조용히 사라졌죠. 그 이름이 사라지는 동안 서류 몇 장이 함께 지워졌습니다. 지워진 서류가 어딜 갔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재인의 봉투를 올려놓자 공기가 한번 낮게 물결쳤습니다. 강재인은 손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종이의 기억으로 얘기합시다. 그 순간 황기찬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웃음으로 덮었습니다. 종이의 기억이라는 건 늘 편집되기 마련이죠.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란이 조용히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편집된 건 서명이더라고요. 동일한 펜촉, 동일한 압력, 동일한 결로 반복된 서명. 그런데 날짜만 달라요. 이날은 회장님이 해외에 계셨습니다. 오성은 준비된 도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숫자를 내세우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성은 단호하게 덧붙였는데요. 그리고 이건 회계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파문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눈을 확인하느라 고개를 자주 돌렸습니다. 의자 소리마저도 조용히 깔린 공포를 깨우지 못했습니다. 강재인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구겨지지 않은 유전자 검사 보고서가, 그리고 법무팀 내부 메모가, 그리고 김도혜 대리라고 이름 붙은 사람의 일기 한 조각이 나왔는데요. 글씨는 삐뚤었지만 문장만큼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사라지면 누가 기억해 줄까? 도윤에게 말할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 한 줄이 방의 온도를 몇 도나 낮췄습니다. 그 일기를 왜 지금 가져오죠? 황기찬이 먼저 질문했는데요. 목이 잠깐 메었습니다. 그 잠김을 웃음으로 덮으려 했지만
덮은 웃음이 오히려 떨렸습니다. 김도윤은 곧장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간의 시간을 통째로 들어 올린 사람처럼 천천히 말했는데요. 기록이 건너오려면 물이 잦아야 합니다. 오늘이 잦아드는 날이니까요. 두 번째 파문은 세리에게서 터졌습니다. 세리는 회의장에 없었습니다. 대신 오전에 보낸 메시지가 전원에게 동시에 도착했는데요. 화면에는 짧은 문장과 한 장의 사진. 나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을 틀에 넣지는 않겠습니다. 사진 속 서류는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익숙한 글꼴, 익숙한 병원 로고. 그런데 분명히 다른 날짜의 동일 파일 속성이 겹쳐 있었습니다. 승우가 로비에서 듀얼 모니터로 문서, 메타데이터를 대조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곧바로 전달되었는데요. 동일한 원본 파일의 파생본, 서명 스캔이 재활용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내뱉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그 아이. 지호에 대한 시선이 방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로 서로의 양심을 마주치기라도 한 듯 고개를 서둘러 돌렸습니다. 지호의 앞날이라는 단어가 어른들의 언어에서 갑자기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윤희에게서 연락이 들어왔는데요. 로비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이 회장 자진 사임설과 비자금, 계좌 실제서를 동시에 흘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평정 그 자체였습니다. 정확한 말 한 줄만 내려주세요. 길게는 안 됩니다. 강재인은 잠깐 눈을 감았다 떴고 네 글자만 보냈습니다. 사실 확인 중. 세 번째 파문은 강규철의 금고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금고가 열릴 때 사람들은 환호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울림을 예상했습니다. 금고 문 안쪽에는 친필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는데요. 정직이 실패할 때는 많다. 하지만 정직이 폐업하는 날은 없다. 자영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자영의 눈빛은 그날따라 또렷했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잠깐 물러난 듯 딸의 숨소리를 따라가듯 함께 집중하고 있었고요. 자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재인, 사실을 꺼내오자. 감정은 나중에 하자. 그 말이 누군가에겐 명령처럼, 누군가에겐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금고 안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해외 신탁 계약서, 비자금 계좌 접근 코드,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 그 사진에서 강규철은 젊었고 굳은 표정으로 누군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옆의 여성이 누구인지 아무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뒤에는 날짜와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감췄다. 언젠가 밝혀야 한다. 나중에 나에게 맡긴다. 그 짧은 고백에 모두가 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마다 다른 풍랑이 일었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손바닥을 조용히 쥐었다 폈습니다. 이 회사에 남을 것인지, 새로운 질서를 도울 것인지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오성은 수치와 사람 사이에서 줄타기를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계산을 접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오성의 눈에 이상하게 가벼운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승우는 옥상에서 바람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일의 헤드라인 구조를 머릿속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무너진 권력, 복귀하는 윤리 같은 문장들이요. 윤희는 로비에서 언론을 달래며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숨기지 않습니다. 다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 시각 세리는 공항 근처에 있었습니다. 짐가방은 2개, 손에 쥔 여권은 1장. 그런데 택시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승리와 패배가 동시에 묻은 얼굴이었습니다. 세리는 가볍게 혀끝을 눌렀습니다. 도망이 아니야. 잠깐의 정지야. 그렇게 중얼거렸는데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설득력이 없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뒤늦게 울린 전화, 이태호였습니다. 약속한 3일이 지났어. 이태호의 목소리는 매끄러웠습니다.
매끄러운 사람의 냉정이 그 안에서 반짝였습니다. 아이 문제, 선택해야지. 세리는 거짓으로 시간을 벌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는 없어. 대화는 짧았고 무겁게 끝났습니다. 이사회실로 돌아오면 가장 큰 파문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회장직을 맡으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알던 사실이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그 문장이 드디어 공중에 걸렸습니다. 김도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줄이 더 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책상 정중앙에 놓고 손을 떼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의 지난 10년을 다시 적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익으로만 보던 문장을 지우겠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려다 멈췄습니다. 아직 이 박수가 허락되는지 모르는 분위기였고요. 황기찬은 그 말을 들으며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의 표정에서 오만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황기찬이 반박하거나 비웃거나 아니면 고성을 지르리라고 예상했는데요. 대신 그는 아주 가늘고 쓸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시간이 좀 필요하겠군. 그 말은 살려달라는 말도 아니었고 싸우겠다는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서 한동안 떠다니다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재인은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한강 바람이 수면을 길게 긁고 지나갔는데요. 마음을 정리하기에는 바람이 너무 세고 울기에는 바람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강재인은 휴대폰 메모장에 문장을 하나둘 썼습니다. 용서와 처벌 사이 우리가 선택할 문장 하나. 그러나 메모는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였는지 마음이 흔들려서였는지 본인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자영은 온전했습니다. 그 온전함은 오래가지 않곤 했지만 그날 밤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자영은 강재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자. 그만 미워해야 내가 너로 남는다.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눈물은 조금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그쳤다고 해서 아픔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미워함을 줄이면 길이 보인다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요. 다음 날 새벽에 병원 전화가 왔습니다. 황기찬의 이름이 들렸습니다.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급히 오라는 말. 강재인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황기찬을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생각보다 수척해 보였고 눈빛은 피곤해서인지 이전의 번뜩임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 말 있어? 강재인이 먼저 물었습니다. 황기찬은 잠깐 숨을 고르고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있지. 늦었지만 있어. 그는 단호하게 그러나 낮게 이어갔습니다. 내 몫을 치를 거다. 숨지 않겠다. 강재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가식인지 지금 판단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판단은 기록이 할 일이었고 기록은 곧 법정에서 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무렵 세리는 공항 출입국 관리대 앞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끝나자마자 누군가가 가까와 조용히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닿는 순간 세리는 어이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입술이 말라 들러붙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나만 나쁜 사람 만들려고? 그러나 그 질문은 누구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그 말의 빈 곳을 오래 바라봤고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내가 만든 길이지. 회사에서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서진호가 진술을 마쳤다는 연락이 들어왔고요. 미라는 회의실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강재인에게 문서를 건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절차뿐. 오성은 뒷정리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보상, 내부 신고자 보호, 재발 방지책. 윤희는 대회 메시지를 다듬었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고백을 내일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승우는 언론 대응, 브리핑을 분 단위로 나눠 표를 만들었습니다. 첫 문장. 단호하고 짧게. 질문 유도 금지. 추가 확인 사항은 서면으로. 정오 무렵. 김도윤이 회의실 중앙에 섰습니다. 모두가 앉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가 서 있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 특유의 느긋함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YL그룹은 오늘부로 어제의 계산을 멈춥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익이 아니라 신뢰로 올라갑니다. 짧은 박수가 났습니다. 박수는 빠르게 멈췄습니다. 아직 기쁨을 누리기에 이르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옥상에서 강재인과 김도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강재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도윤 씨, 복수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요. 막상 와보니까 곡수로는 서지지가 않네요. 김도윤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복수는 시작이고 기준은 그 다음이죠. 강재인은 웃었는데요. 웃음이 오랜만에 부드러웠습니다. 나도 이제 기준을 배우겠습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합시다. 며칠 뒤 황기찬은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있었지만 소리 지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는 본인의 이름을 분명하게 말하고 저지른 일들을 조목조목 적었습니다. 숨긴 돈, 왜곡된 장부, 그리고 한 생명에게서 눈을 돌렸던 순간까지. 그의 진술은 짧지도 길지도 않았습니다. 명료했고 변명은 짧았고 책임의 문장은 길었습니다. 그렇게 문장을 정리한 뒤 그는 유리창 너머로 강재인을 보고 작은 목례를 했습니다. 강재인은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화해가 아니라 사실의 인정이었습니다. 지호는 그 무렵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강재인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그림이야? 지호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긴 다리 위에서 사람들이 손잡고 가는 그림이요. 강재인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을 잊었습니다. 아이의 설명은 늘 정확했습니다. 어려운 단어 대신 쉬운 그림으로 세상을 설명하니까요. 그 다리 이름은 뭘로 할까? 지호는 한참 고민하다 답했습니다. 괜찮아 다리요. 넘어지면 잡아주는 다리니까요. 세리는 구치소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불빛은 일정했고 발자국 소리는 규칙적이었습니다. 그 규칙 속에서 세리는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는 문장을 마음속에서 만들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틀렸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리게 알았을까? 느린 속도만큼 후회는 깊었습니다. 다음 날 세리는 면회실에서 변호사를 통해 한 문장을 전했습니다. 아이에게는 거짓말을 끊어주세요. 그 문장은 스스로에게 내린 첫 번째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자영은 요즘 더 자주 맑아졌습니다. 완벽한 맑음은 아니었지만 때때로 또렷한 시간들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자영은 강재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이름값을 하게 될 거야. 자영은 천천히 말했는데요. 집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YL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집이라고 부르는 건 그 조직이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미란과 오성은 예고 없이 조용히 약혼했습니다. 화려한 파티도 큰 기사도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식탁 위에 초 하나를 켜고 서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약속, 내일도 같은 톤으로 지킬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둘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지키다 보면 톤은 맞춰지겠지. 둘은 나란히 앉아 작은 미래 계획을 도표 대신 문장으로 썼습니다. 문장으로 쓰면 서로의 수매에 맞춰 읽을 수 있으니까요. 승우는 새 기사 첫 문장을 버리고 또 버리다. 결국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쉬운 말을 선택했다.
그 쉬운 말은 복잡한 사건을 낮은 곳으로 내려앉혔고 사람들은 그 말 위에서 자신의 마음을 점검했습니다. 윤희는 대회 메시지 마지막 문장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잘못과 고침을 함께 보고합니다. 그 한 줄 때문에 몇몇 기자는 더 이상 자극적인 단어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라는 단어를 제목 어디쯤에 얹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강재인과 김도윤은 회사 옥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을 나눴습니다. 강재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 씨, 진짜로 괜찮습니까? 동생의 이름이 늘 곁에서 울릴 텐데요. 김도윤은 한동안 하늘을 봤습니다. 괜찮지는 않죠. 다만 계속합니다. 그 말은 어쩐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슬픔을 없애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슬픔과 함께 걷겠다는 약속이었으니까요. 강재인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계속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더 이상 고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확인들이 오갔습니다. 이 문장은 정확한가요? 그 서류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여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쉬운 말을 씁시다. 그렇게 회사는 말의 사용법을 바꾸며 천천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강재인은 예상하지 못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김도윤이 보낸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시간 되면 옥상으로 오세요. 올라가 보니 작은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가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도윤은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쉬운 일부터 하려고요. 강재인은 웃었습니다. 좋네요. 쉬운 일부터.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켜졌습니다. 아래에서는 퇴근길이 길게 이어졌고 위에서는 짧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강재인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조용히 씹었습니다. 씹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미뤄둔 질문이 자연스럽게 하나 떠올랐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야 남의 용서도 구할 수 있겠지? 그 질문은 답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오래 머물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먼저라는 걸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YL그룹 로비에는 짧은 문장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기록하고 기록으로 고칩니다. 문장은 장식용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기록이 매일 갱신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이유로 고쳤는지 누구에게 먼저 사과했는지. 문장은 점점 살이 붙었고 살이 붙은 문장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한편 세리는 구치소 도서관에서 얇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하루 한 줄 쓰기로 스스로와 약속했는데요.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 한 줄이 비좁은 공간을 넓혔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도 바람이 들어온 것처럼 공간이 생겼고요. 세리는 다음 줄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만든 파문을 내 손으로 잔잔하게 만들고 싶다. 누구에게 보일 기록은 아니었지만 그 기록이 세리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학교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소감문으로 썼습니다. 나는 어른이 되면 사람들 싸움을 줄이는 말을 만들고 싶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멋지다. 지호는 귀가 후 강재인에게 자랑했습니다. 친구들이 내 글 보고 멋지다 했어요. 강재인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 규칙을 하나 만들까? 거짓말을 해도 되는 하루를 정해두는 거야. 그 하루에는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거짓말만 하는 거지. 지호는 잠깐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거짓말 없는 집이 좋겠어요. 강재인은 웃으면서 손뼉을 쳤습니다. 좋다. 그 규칙. 바로 통과. 시간이 더 흘렀을 때 사람들은 이 사건을 회사, 구조조정이나 권력 교체 같은 큰 날로만 기억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누구는 퇴근길이 덜 무거워진 해라고 불렀고
누구는 회사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배운 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이 달라졌다는 건 사람이 달라졌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어느 늦은 밤, 강재인은 다시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덜 떨렸습니다. 우리는 결국 서로를 통해 사람으로 돌아온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서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화내지 않았고 누군가의 말끝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마지막으로 강재인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무엇부터 바꿀까? 그 질문이 창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김도은도 같은 질문을 다른 자리에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누구의 목소리를 먼저 들을까? 이란과 오성은 내일의 점검표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 먼저, 서류 나중. 윤희는 브리핑 말미에 짧은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문장으로 책임집니다. 승우는 뉴스 원고 마지막 줄을 바꿨습니다. 드디어 쉬운 말의 시대가 회사에 도착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듯 보이는데요. 사실은 다시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한번 밝혀진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이었어야 완성되니까요. 강재인, 김도윤, 이란, 오성, 윤희, 승우, 자영, 그리고 지호. 이 이름들이 같은 페이지를 나눠 갖는 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황기찬의 이름도 그 페이지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아무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이 집이 새로 배운 가장 어려운 예였고요.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더 남겨두겠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회사 로비에 새로운 문장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실패를 오래 기억하되 서로의 시도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 문장을 읽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주 가볍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벼운 들숨이 포근한 한숨으로 바뀌었고 그 한숨 위로 출근, 발걸음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집은 집다워졌고 사람들은 사람다워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문장은 내일의 우리가 써 내려가겠습니다.